반갑습니다. 이투수 수학 차윤우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수능 D-100 그리고 9월 평가 모의고사를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후반기 학습법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 TCC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겨울방학 때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하고 또 학생들도 함께 특히 N생들이 이제 굳은 각오로 재수 시작하고 고3 또 굳은 각오로 고3 생활 시작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너무너무 뜨거운 여름이에요. 너무너무 뜨거운 여름이고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는 어떤 이 영상을 가을이나 겨울에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옷은 긴팔을 입었지만 도저히 긴팔을 입을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참 길거리 걸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지? 근데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고 계절은 바뀌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끝나가면은 수능을 봅니다. 네, 수능이 이제 3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그래서 제목은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항상 교재에도 자주 쓰는 말이고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번역을 하면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 결과가 그에 맞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가 모의고사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앞으로 이제 한 달 앞으로 나가왔죠. 그리고 실제로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유일한 시험입니다. 유일한 시험이야. 뭐가? 교육과정 평가원 수능 출제기관에서 보는 유일한 시험. 6월 달도 봤는데 아니야. 수능 범위랑 시험 범위가 똑같은 유일한 시험이에요. 전 범위가 아니었잖아요. 6월 달은. 그리고 또 하나가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쌤이 이제 온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면은 뭐가 느껴지는 줄 알아요? 이 시기에 정말 물밀듯이 어떤 특정 집단의 학생들이 추가가 됩니다. 누가? 반수생들.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을 보는 대상, 수능을 보는 집단이 6월 달은 고3은 굉장히 많고 N수생들은 좀 작았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점에 9월 달이나 수능은 반수생들이 1학기가 이제 끝나고 실제로 수능에 같이 합류한 학생들이 대거 등장을 해서 보통 매년 수능에서 이제 재수생들이 한 10만 명 이상, 한 3만 명 가까이 시험 보거든요. 그런데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본 재수생들은 그것의 반절밖에 안 됩니다. 6, 7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과는 좀 괴리감이 있죠. 그런데 9월 평가부터는 수능과 유사한 인원이 보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 시험 범위, 시험 보는 대상 이 3박자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수능하고 비슷하다. 9평이 수능이다. 선생님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맞는 말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는 또 다르죠. 선생님 강의했던 학생 중에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학 60점대였거든요. 수능 당일날 96점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재수생, 여학생 중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 과목 합해서 3개 틀렸던 학생이 있거든요. 수능 당일날 폭망했던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개개인 사례를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9월 평가원 수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선은 시험을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좀 냉정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점수를 잘 받아야 하잖아. 그지? 딱 점수만 놓고 이거는 수학 아니야. 수학 아니고 그냥 딱 오직 수능 수학 점수를 잘 받아야 돼. 뭐가 제일 중요하니? 수능 수학 점수 제일 잘 받기 중요한 거. 공부도 중요하고 커리큘럼 잘 따라오는 거 중요하고 학습량도 중요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고 시험에 운때도 맞아야 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맞는 말이야. 그게 이제 점수로 같이 나오는데 쌤한테 딱 하나만 골라봐라. 딱 하나만 골라봐라. 왜 어떤 학생은 안정적으로 80점대 후반 90점대가 이상이 나오고 어떤 학생은 70점대 근처에서 점수가 크게 안 오르고 이제 점수가 50점대 미만인 학생들은 대부분 학습량이 부족하니까 그 학생들은 고민 없이 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개념학습 듣고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점수가 정체되는 학생들이 있어. 1학기 때 뭐 처음 시작해서 점수가 뭐 50점, 40점대였다가 공부를 하니까 60점대, 70점대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가 10점씩 오르니까 되게 막 기쁜 마음 공부를 하다가 정체가 됐어. 70점에서 안 올라. 또는 오르긴 오르는데 정말 개미 눈물만큼 올랐다는 체감이 안 돼. 근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서 같이 시작했는데 출발은 둘 다 미미했는데 얘는 점수가 막 80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보면 막 부럽잖아. 그 차이가 뭐냐? 선생님은 딱 하나 골라봐라. 이거 고릅니다. 바로 문제를 푸는 속도예요, 속도. 그러니까 점수랑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거, 뭐 어떤 분들은 수학적 사고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수학사가 중요합니다. 고난도 문제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틀리는 문제가 고난도 문제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 문제 푸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는요. 2점짜리, 3점짜리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현장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보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시험 감독을 하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별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 계속 모니터링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는 거야. 100분 동안. 이렇게 보는 거야.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1번부터 15번이 객관식이고 한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래도 4점짜리 문제 일부 있습니다만 풀만 하잖아요. 그지? 앞에 문제는 풀만 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속도차가 나는 거야. 그리고 10번까지를 가장 빠르게 끝낸 학생들이 대부분 그 반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야. 무슨 알겠습니까? 근데 시험이 다 끝났어. 채점을 해보면 1등급인 학생이건 3등급인 학생이건 4등급인 학생이건 1번부터 10번 틀리는 경우는 실수를 빼놓고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표면상으로 이제 뭐라고 느끼면 내가 15번, 14번 같은 거 틀렸어. 나는 4점짜리 문제가 문제야. 또는 12, 13번 버벅거려갖고 시간을 많이 써서 내가 중킬러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학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그게 중킬러나 킬러가 빠른 게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평범한 수준의 문제도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빠르고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르지.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시간의 확보가 돼서 나중에 최고난도 중킬러급 문제를 푸는 시간이 더 여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나중에 문제 풀고 나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되기 때문에 상위권인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점수가 80점대 후반 이상, 90점대 이상 점수가 나오는 거야. 안정적으로. 왜? 검토를 항상 하기 때문에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정말 좀 문제 푸는 속도가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은 선생님 지금 말하는 게 점수가 70점대를 받는데 80점대 후반도 가끔씩 받아. 88점, 84점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70점대 더 많고 점수 안 좋으면 60점대도 나오고 이런 학생들인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2, 3, 4등급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가끔씩 1등급 받거나 못 받거나 이런 학생들을 말하는 건데 그 학생이 개인적으로 수학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거나 공부량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방금처럼 검토를 못해. 검토를 못하니까 실수가 나올 때는 막 우장창창 3점짜리 3개씩 틀리고 4점짜리 막 서너 개씩 틀려가지고 점수가 막 위아래로 20점씩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하는 거죠.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냉정히 생각해보세요. 과연 내가 평범한 문제를 푸는데도 속도가 빠른가? 그리고 보통 이 속도가 빠른 것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 나는 게 바로 중킬러급 문제야. 오답률 한 5등에서 7등 사이에 뭐 객관식 문항으로 치면 한 12, 13, 뭐 14번까지 20번, 뭐 28번 이런 정도의 문제가 문제 푸는 속도가 상위권, 최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모르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시험 잘 보고 싶어.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문제 어떻게 빨리 풉니까? 풀 때 빨리 풀어야지. 빨리 풀어야지. 엉덩이 들고 풀면 빨리 풀 수 있나요? 그게 아니지 당연히.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그냥 물이 흐르듯이 풀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강의를 들었어. 설명을 들었어. 이해를 했어. 알았어. 여기서 끝내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체화를 하셔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출문제 풀었니? 오케이 풀었어.
점수 잘 나오니? 그게 아니라니까. 기출문제 풀었어. 오케이. 그럼 내가 그 기출문제집에서 어느 문제건 30번 수준의 문제 빼놓고 한 5개를 딱 끄집어서 너한테 갖다 내면은 항상 안정적으로 4개 이상 매끄럽게 풀 수 있니? 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예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겨우 풀 수 있어로는 안 돼요. 풀 수 있는데 그냥 주무르듯이 풀어야 되는 거야. 자유롭게. 여러분 초등학교 수학 문제 풀어보면은 중학교 때 좋아. 중학교 때 막 그 시계 문제 기억납니까? 시계 문제. 시계의 초침과 분침이 완전히 겹치는 거는 정답 3시 11분에 몇 시 몇 분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막 보면 막 끔찍하단 말이야. 막 경시대도 나오고.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내보면은 다 풀어요, 그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겨우 이해를 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그런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매끄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원, 수투, 선택 과목을 그런 수준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수능까지 해야 되는 작업인데 가장 중요한 거 최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가 아니에요. 최고난도,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1번부터 10번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풀고 막 문제 하나를 2번, 3번씩 풀면은 안 됩니다. 문제 하나 2번, 3번씩 꼼꼼하게 푼다는 미명하에 풀면은 뒤에 28, 29 풀 수 있는 시간을 땡겨서 쓰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명심하시고. 자, 2번째. 시험 볼 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수능 때도 마찬가지고 9월 평가원 볼 때도 마찬가지고. 시험 볼 때 시험이 쉬운 시험도 있고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2015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가형 1등급 커트라인 100점이었습니다. 100점. 그리고 수능에서 좀 어려웠던 사례들, 좀 10년 전에 수학 가형 2011학년도 수능 1등 커트라인 79점이었습니다. 보통 80점 초반이 1등급 컷이었던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최근에 한 3년 전이었나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등 컷이 85점인 적도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시험이 쉽고 어렵고가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 시험의 난이도가 다르죠. 미적분은 6월 평가원이 좀 많이 어려웠었고 확통은 좀 풀만했었고 그래서 그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이게 쉽다 어렵다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자, 우선 크게 극단적인 2가지 상상해 볼게요. 시험이 좀 쉬워. 그러면은 풀어. 기분이 좋아. 시험이 끝났어. 막 괜찮아. 근데 과연 너네들한테만 쉬울까? 다 쉬운 거야. 그럼 내 점수가 오를까? 모르는 거야. 내 점수가 오르는 거. 이런 사람들은 많이 올라요. 평소에 실수가 너무 많이 났어.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시험이 좀 쉬웠어. 내가 수학 실력은 좀 뛰어나고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실수가 많아. 그 학생은 시험이 쉬우면은 시간이 남으니까 검토를 돌릴 수가 있지. 그러면 실수가 현저히 줄어들겠지. 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표준점수 100분이 등급은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입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한테 특별히 유리한 시험은 없어요. 또 시험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워. 진짜 내가 극단적으로 수능 당일 날이야. 문제 막 풀고 있어. 근데 뒤에 15, 22, 30은 당연히 못 풀었고 중킬러 문제도 한 3개 못 풀었어요. 내 목표는 1등급인데 지금 6개나 못 풀었어.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어. 6개 다 틀리면 76점이야. 나머지 실수 하나도 안 해도 어떡하지 하면서 막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런 생각해야 돼요. 야, 이 시험이 역대급 시험이 아닐까. 또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이 역대급 어려운 시험이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76점이 1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6월 평가원의 미적분은 80점대 초반이 1등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두 문제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분 동안 이빨 꽉 깨물고 자, 내가 그래도 24문제 풀었네. 그럼 그 24문제를 검토해서 확실한 76점 플러스 나머지 6개 중에 하나 정도는 찍어서 맞춰가지고 80점까지 만드는 시험지를 내야지 하면서 마지막까지 한 문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빨 꽉 깨물고 풀어야 됩니다. 시험보다 울면 안 돼. 선생님은 그런 적 있었어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국어시험 보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종이 땅 쳤는데 지문 하나를 통째로 다 못 읽었어.
그래서 세 문제였나 빵빵빵 찍었어요. 모의고사 수능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진짜 마음속으로 막 화가 나고 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그 시험에서 국어 시험 제일 잘 봤어요. 왜냐면 그 시험이 역대급 어려웠었거든. 지문 하나 통째로 안 풀었어도 선생님이 상대 평가는 1등이었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 9월 평가 모의고사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선생님 알기로 탐구 영역 중에서 과탐 선택한 학생들이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요즘에 과탐 지문이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에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인문계 학생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시간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같은 현행 수능 체제에서 수학 가형하고 나형이 합해졌기 때문에 확통 선택했다고 특별히 뭐 내가 뭐 많이 불리하거나 또는 많이 유리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시간 안에서 시간을 짜가지고 마지막 한 문제까지 하나 더 맞히는 심정으로 공부하시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검토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선생님 잔소리 길어지면 또 힘드니까 하나만 더. 수능까지, 수능 지금 D100이니까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되는 습관. 선생님은 이게 거의 수능으로 치면 한 10점에서 20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수업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이 시기에 항상 하는 이야기야. 공부는 습관이고 태도고 매일매일 일정하게 일어나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하게 공부하고 하루 생활하는 게 수능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능은요, 아침에 보지. 수능 아침에 국어 시험이 8시 40분에 스타트야. 그리고 수학은 10시 30분에 보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머리가 가장 팽팽 돌아야 돼. 근데 현실의 8시 40분에 우리 아가들의 학습 상태는 아침에 잠이 덜 깼어. 문제를 푸는데 막 졸다가 자다가 막 이러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정신을 반쯤 차리다가 말다가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시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능 당일날 졸릴까 안 졸릴까? 전혀 안 졸립니다. 왜? 사람이 긴장을 하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침이 바싹 마르고 소화의 분비가 줄어들고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이 뛰고 동공이 커지고 숨이 가빠지고 막 이러면서 사람이 긴장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전혀 안 졸려요. 수능 당일날 졸리는 아가들은 말도 안 됩니다. 졸리지 않아. 그런데 내 컨디션이 최상으로 나오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인 거야. 내 컨디션이 최상으로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왜? 평소에 그 시간에 긴장 상태에 있어서 소화액이 분비가 잘 되면서 졸리고 뭐 호흡이 느려지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그날만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매일매일 8시 40분은 전쟁이야. 그럼 그 전쟁을 하기 전에 8시부터 딱 세팅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최소한 7시 전에 집에 나와서 내 공부하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6시 반 이전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겁니다. 6시 반에 일어나서 이 시간부터 스포트를 하고 쉬는 시간에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일매일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휴식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공부는, 수능은 시험이고 특히나 수학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에 겨울방학 때 공부할 때는 학습 상태가 학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막 허벅지 막 송곳으로 찔러가면서 막 눈에다가 막 파스 붙이면서 막 잠 안 자고 공부를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양으로 공부를 하는 이거는 수학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문과 학생이건 이과 학생이 어차피 같이 모아서 시험 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 시간에 스포트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밤에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면 제일 독이 되는 게 있지. 한밤중에 스마트폰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안 됩니다. 12시 넘어서 스마트폰 꺼버려야 돼요. 쳐다도 안 봐야 돼. 12시에 자야 돼요. 12시 하면 너무 공부하는 시간이 적은가요? 그러면 12시 한 반 이전에 자야 됩니다. 근데 고3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11시잖아. 그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 정말 그거를 쪼개가지고 무언가를 해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 학교나 학원에서 자습하고 이렇게 시간이 짬이 날 때마다 모아가지고 다음날 숙제하고 정리하고 학교 뭐 이걸 하면서 저녁에 집에 와서는 정말 딱 심플하게 씻고
뭐 주변 환경 정리하고 공부 간단하게 하고 바로 잠자리 들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수학은 굉장히 뛰어나. 근데 그날 컨디션이 내가 100이 아니라 80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학이 특히 약해. 특정 과목 폭식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국어가 좋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왜? 국어 공부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전 과목 밸런스 있게. 선생님이 수학을 강의하는 입장이고 수학이 학습 부담이 제일 큰 과목인 거 알지만 수학만 공부하면 작살납니다. 전 과목 다 공부해야 돼요. 또 하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이 있잖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선택 과목이 26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통 과목 학습 분량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택 과목이 뭐 해서 미적이나 기하 선택한 학생들은 과목의 양이 좀 많잖아.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 선생님이 알지만 그 중에서도 효율적인 학습 방법.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샤샤 문제풀이 강의나 이런 거 진행할 때 그 강의 OT나 일간에 설명할 텐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인 학습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거는 수능까지 가져가는 습관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매일매일 휴식 시간과 잠자는 시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스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들, 뭐 스마트폰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한다거나 또는 주위의 친구나 뭐 부모님이랑 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획만 주구장창 세우고 내가 그걸 실천에 옮기는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그 다음에 여름이 너무 덥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서 이제 뭔가 불필요한 어떤 체력 소모나 이런 것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시고 매일매일 일정하게 마라토너들이 처음부터 스포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라토너들이 42.19km를 매 2시간 넘게 100m를 17초 정도에 뛰는 페이스로 2시간 동안 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뛰어주시기 바라고 9월 평가 모의고사 잘 보고 수능까지 매일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선생님이랑은 다음 TCC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